자, 일발장전입니다. 리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아모센스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움직였어요. 어제는 이제 전기차 급속 충전소 보급 확산, 저 내용이 이제 부각이 좀 확 됐고, 전자파 차폐 시트 무선 충전,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이래가지고 주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벼운 개별주기 때문에 어제는 많은 기업들이 올라서 아모센스도 같이 주목받는데, 제일 포인트는 저 매트 끝에 있는 메타버스의 와이어리스, 선이 없어져야 되는 거. 네, 그것만 포인트로 잡으시고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뷰 이 정도 보면 되지 뭐. 네. 그죠? 네, 오늘이 중요하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데 이게 채권 시장이나 금리는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개의치는 않아요. 관심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매크로나 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 오늘 금리 결정을 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것이 악재다 호재다라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많이 살 길이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관련 기업은 한화생명인데, 어제 이제 임희연 애널리스트 나와서 쭉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바닥권인 것 같아요. 주가 움직인 것도 없고,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저는 보는데, 다수의 증권사는 지금 반반 정도 내지는 오히려 동결 쪽 전망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 인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재인 상황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번엔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하지만 지금 물가가 4%대 우리나라 국내는 CPI가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도 예정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5월 FOMC부터는 50bp씩 지금 노무라 증권 같은 데에서는 전망하기를 올해 5, 6, 7월 50bp씩 3번. 그러면 150bp. 연말까지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동결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당위적인 목적이지만, 실제 당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자본 유출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자본은 주식시장에서 4조 원가량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실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어는 좀 어려운데 MSA라고 하는 이게 Monetary Stabilization Account, 이래서 통화 안정 계정이라고 합니다. 통한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직전에 바로 이 MSA가 금리 격차가 금리를 동결할 때는 3에서 5베이시스 포인트인데 인상할 때는 1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씩 벌어지거든요. 이번 주에 11bp가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시그널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화생명은 액면가 5,000원이고 잘 아시는 현재 주가는 액면가를 밑돌고 있고, 그리고 또 PBR이라고 하는 이 북밸류는 0.2배, PER은 2배. 완전 바닥이죠, 바닥. 네.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이 전략 종목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올릴 거다. 이 주제입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네. 일단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하는데요. 꼭 반대를 아니, 저 동결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제가 브로커로서 이제 좀 상당 부분은 이제 사실 채권 장수거든요. 제가 이제 법인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채권 사세요 하는 상품 많이 팔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3개월물 A2 정도의 어떤 이런 이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발행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게 높여주지 않으면 그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구나. 그럼 저는 이번 달 아니면은 다음 달,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분기 안에는 많게는 한 50bp까지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당장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촉으로 본다면 저는 동결로 보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늘 25bp, 5월 25일 금통위도 25bp. 그럼 50bp면은 분기에 50bp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속도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높은 C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고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채권은 어쨌든 어제도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영향이라고 좀
생각 들고 그리고 뭐 금리 자체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없잖아요. 속도의 문제잖아요. 얼만큼 빨리 많이 올릴 것인가. 금리가 떨어질 리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이 속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뭐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뭐 이 인플레이션의 민감도는 어쨌든 향후에 점진적으로 지금이 가장 좀 공포스러운 시점이고 점진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예측 가능한 스텝으로 움직여 준다고 하면 저는 시장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이제 지금 뭐 휴장 앞두고 어제 저 밤사이에 또 성장주 기술주들이 좀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저는 뭐 만기일 우려보다는 그래도 뭐 어제의 그 연장선상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 그리고 뭐 환율도 조금 이제 안정돼가는 것 같고. 환율이 이틀 동안 확 떨어졌잖아요. 네. 원화 절상인데 왜 그렇죠. 떨어지겠어요? 금리 인상 한다고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근데 걸 오늘 동결해 버리면은 환율 뒤집어지고 채권 시장 뒤집어질 텐데. 그러면 시장을 주가가 멀쩡할까?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은 실기한다 그러잖아요. 선제적이라는 표현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봤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한 가운데에도 오늘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당위적으로는 맞다. 저는 이렇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희 촉은 동결로 보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금융위에 좀 어쨌든 짧게 금리 인상의 중기적인 추세는 어쨌든 이금융권, 손보 그다음에 생보 뭐 이런 순서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의 뭐 이런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뭐 상상인, 리드코프, 현대해상 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향을 같이. 네. 김민주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코멘트 좀 저는 해드리면 많은 코멘트가 필요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금리를 요번에 올리든 뭐 다음 달에 올리든 네. 어쨌든 이제 인상 기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다만 이제 미국과 우리 시장 간의 이제 격차가 너무 좀 크게 벌어지는 거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거의 미국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실질 금리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역전되기 전까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뭐 저는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후행적이라는 단어가 딱 기억이 남는데 결국 네. 우리는 뭐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후행적으로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저는 이제 금리 좀 저도 인상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만약 인상 안 해버리면 시장에 자칫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인상을 총재가 없더라도 뭐 대행하는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인상에 대한 부분들 신임 이제 총재 지명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거 뭐 적극적으로 필요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인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종목도 몇 개 조금 하면 저는 이제 화재보험, 메리츠 네. 화재라든지 DB 손해보험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같이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은 오늘 뭐 금리 인상 일단은 주제로 한화생명을 받고